강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다. 민주는 말등 위에서 몸을 숙이며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를 들었다. 더 빨리. 민준아. 혁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황혼의 들판을 달리던 말의 속도가 느려지며 혁수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스쳤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은 다른 이유로 뛰기 시작했다. 민준은 22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친구 태현의 집에 놀러 갔다가 태현의 아버지 혁수를 처음 만났다. 혁수는 47.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은 그의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말해줬다. 민주는 처음엔 그를 단순히 태연의 아버지로만 여겼다. 하지만 혁수는 민준에게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고 그의 눈빛은 때때로 민준을 당황하게 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농장에 와서 말 좀 타볼래? 혁수가 어느 날 제안했다. 태연은 옆에서 바빠가 말 타는 거 좋아하시거든. 이라며 웃었고 민주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 타는 게 뭐 대수일까 싶었다. 하지만 그 제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민주는 곧 깨닫게 될 터였다. 그 주말 민주는 태연과 함께 경상도 농장으로 향했다. 태연은 갑작스럽게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먼저 떠났고 민주는 혁수와 단둘이 남았다. 농장은 넓고 한적했다. 멀리 보이는 산과 들판 그리고 말들이 뛰노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민준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다. 혁수는 민준을 마구간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말은 사람을 알아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에겐 다 보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말을 타기 전 혁수는 민준에게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쳐줬다. 그의 손이 민준의 허리를 잡아 자세를 교정할 때 민준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너무 긴장하지 마. 혁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민준은 말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자유를 만끽했다. 혁수는 곁에서 말을 몰며 가끔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민준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혁수가 갑자기 물었다. 민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이 행복이요. 아마도.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행복은 때론 두려움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지? 그날 밤 농장의 작은 한옥에서 저녁을 먹으며 혁수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살았지만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혁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혁수의 외로움은 민준이 감추고 있던 자신의 감정과 닮아 있었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남들과 다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오가는 연애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늘 혼자라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혁수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너도 나처럼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혁수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다음 날, 혁수는 민준을 다시 들판으로 데려갔다. 이번엔 말이 아니라 트랙터를 몰며 농장의 일상을 보여줬다. 민준은 혁수의 삶에 점점 매료되었다. 그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혁수가 민준을 마구간 옆 작은 창고로 데려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준아, 내가 왜 너를 여기 데려왔는지 알아? 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너를 보고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렸어. 그리고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다. 혁수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민준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준은 속삭였다. 하지만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야.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의 마음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혁수에게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위험했다. 태연의 아버지, 나이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 민준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혁수의 말, 그의 손길,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민준은 다음 날 아침 농장의 새소리와 햇살에 눈을 떴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혁수의 말과 그 손길이 밤새 그의 꿈속을 떠돌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혁수가 말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느린 동작은 평온해 보였지만 민준에게는 폭풍 같은 감정을 일으켰다. 아침 식사 시간. 혁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잘 잤어. 민준아. 그는 웃으며 물으며 된장국을 내밀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혁수의 평온함은 오히려 민준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어제 그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민주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오후. 혁수는 민준을 마을 근처의 강가로 데려갔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주변의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다. 여긴 내가 혼자 고민할 때 자주 오는 곳이야. 혁수가 말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돌멩이를 물에 던지며 말을 이어갔다. 민준아. 어제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저씨.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혁수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처음이라 무섭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숨기고 살면 언젠가 후회하게 돼. 혁수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족의 기대 속에서 그는 늘 정상인 척해야 했다. 하지만 혁수는 달랐다. 그는 민준의 숨겨진 부분을 꺼내 빛 아래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태연에게 전화가 왔다는 핑계로 잠시 혼자 마을을 걸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한옥과 현대적인 가게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카페 주인. 30대 중반의 여성 지연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고민 있어 보여요? 손님. 민준은 망설이다 입을 뗐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따라도 괜찮을까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은 늘 시끄럽죠.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준은 농장으로 돌아가며 결심했다. 혁수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혁수를 찾아 마구간으로 갔다. 혁수는 말의 갈기를 빗으며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봤어. 혁수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한테 끌려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무서워요. 혁수는 빗을 내려놓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나도 무섭다. 민준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손이 민준의 뺨을 스쳤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서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아빠. 어디 있어?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혁수에게서 떨어졌다. 혁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야. 태연아. 태연이 마구간으로 들어오며 웃었다. 뭐해? 둘이 또 말 타러 가려고. 민준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지만 민주는 그의 친구가 자신과 혁수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혁수는 태연에게 농장의 일을 도와달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날 밤 태연의 무심한 웃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민주는 혁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농장의 뒷산으로 올라갔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단순해 보여. 혁수가 말했다. 하지만 내려가면 세상은 복잡하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혁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 순간 혁수가 먼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떤 세상이 와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혁수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아저씨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던 중 태연의 친구 중 한 명인 재호가 그들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 재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주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불안에 휩싸였다. 재호는 마을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뭔가를 눈치챘다면 민준과 혁수의 비밀은 위험에 처할 터였다. 민준은 재호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농장의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만약 재호가 뭔가를 본 거라면 태연은 어떻게 반응할까? 민주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다. 태연은 그의 대학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태연과 함께 농장의 일을 도왔다. 태연은 여전히 밝고 무심한 모습이었다. 민준아, 아빠가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너 얘기해.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했다. 뭐라고? 그는 당황하며 물었다. 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너 착하고 성실하다고. 아빠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한테 푹 빠졌나 봐. 민주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태연의 말은 순수했지만 민준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들렸다. 그는 혁수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혁수는 민준을 마을의 오래된 사찰로 데려갔다. 사찰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목조 건물과 종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혁수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긴 내가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오던 곳이야. 여기선 모든 게 잠시 멈춘 것 같지? 민준은 사찰 마당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저씨. 우리.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혁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싸운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혁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가족과 사회의 압박 때문에 그를 떠나야 했다. 그땐 내가 약했어. 혁수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를 만난 뒤로 난 다시 용기를 내고 있어. 민주는 혁수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이 혁수의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걸 알았다.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민주는 속삭였다.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끌렸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찰에서 내려오던 길. 재호가 다시 그들을 마주쳤다. 그는 민준과 혁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민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재호야. 여기서 뭐해? 혁수가 침착하게 물었다. 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산책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을 꿰뚫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재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태연에게 재호에 대해 물었다. 재호. 걔 좀 보수적이야. 마을에서 소문 퍼뜨리는 거 좋아하고. 태연이 무심코 말했다. 민준의 불안은 더 커졌다. 만약 재호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챘다면? 마을 전체가 곧 알게 될 터였다. 다음 날 민준은 혁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농장의 외곽으로 나갔다. 그들은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준이 물었다. 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땐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 민준아. 우리도 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민준은 혁수의 낙관적인 태도에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강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준은 혁수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태연과 함께 마을 축제에 갔다.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불꽃놀이를 즐기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재호의 시선을 느꼈다. 재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 민준을 힐끔 쳐다봤다. 민준은 불안했다. 그는 혁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혁수는 곧 답장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민준은 그의 말이 마음을 완전히 진정시키지 못했다. 축제가 끝난 후 민준은 혁수를 찾아갔다. 혁수는 마구간에서 혼자 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혁수가 물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가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아저씨. 만약 소문이 나면 혁수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소문이 나도 난 너를 지킬 거야. 민준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혁수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를까 두려웠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은 농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혁수와의 순간들은 그를 자유롭게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재호의 시선은 여전히 민준을 따라다녔다. 그는 마을에서 민준과 혁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그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태연과 함께 마을 시장에 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갓 구운 떡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태연은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민준을 웃게 했다. 하지만 민준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태연아. 재호가 최근에 뭐 이상한 말 안 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재호. 걔가 왜? 그냥 평소처럼 좀 깐깐한 척하던데. 민준은 안도하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우연히 재호와 마주쳤다. 재호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민준 씨. 농장에서 재밌게 지내? 재호가 물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좋아요. 재호는 더 말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민준은 혁수에게 재호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아저씨. 재호가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만약 소문이 퍼지면 태연이 알게 되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태연은 너 친구야. 그리고 내 아들이지. 우리가 솔직해진다면? 태연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준은 확신하지 못했다. 태연은 좋은 친구였지만 그의 아버지와 친구가 이런 관계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준은 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조금 더 조심해야 할까요? 혁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편할 때까지 조심하자. 다음 날 민준은 태연과 함께 농장의 말을 돌봤다. 태연은 민준에게 농장에서 지내는 게 어떤지 물었다. 민준아. 우리 아빠랑 잘 지내? 아빠가 좀 무뚝뚝해도 좋은 사람이야.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아저씨 진짜 좋은 분이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연의 순수한 말은 민준을 더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호가 친구들에게 민준과 혁수가 이상하게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민준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혁수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재호 때문이에요. 혁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문은 바람처럼 지나가. 민준아, 우리가 당당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민준은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현실을 바꾸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혁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도망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혁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민준은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다.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혁수를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깊은 눈빛, 그리고 그를 지키겠다는 약속. 하지만 동시에 태연의 웃음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서울에 도착한 민준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 뒤,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갑자기 왜 갔어? 아빠가 널 많이 아끼던데. 태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준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냥 좀 바빠서. 민준은 거짓말을 했다.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와. 아빠가 널 또 보고 싶대. 민준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혁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혁수는 곧 답장했다. 민준아, 난 기다릴게. 언제든 내가 준비되면.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민준을 더 외롭게 했다. 그는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그는 혁수를 그리워했다. 그의 따뜻함,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 민준은 자신이 혁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의 벽 앞에서 너무도 작아 보였다. 서울에서의 나날은 민준에게 고통스러웠다. 그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있어도, 마음은 늘 경상도의 그 농장에 있었다. 혁수의 얼굴, 그의 손길,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혁수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난 기다릴게. 그 문장은 위로이자 고통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특히 태연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어느 날, 민준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은지라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은지는 23살. 밝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말했다. 민준아, 내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마음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너 자신을 부정하지 마. 은지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은지의 조언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혁수를 사랑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혁수에게 전화했다. 아저씨, 저 다시 농장에 가고 싶어요. 혁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준아, 언제든 와.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그는 다음 주말 다시 경상도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농장에 도착한 민준은 혁수를 마구간에서 만났다. 혁수는 민준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구나. 그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저씨, 저 결심했어요. 우리 함께 싸워요. 혁수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준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오래 평화롭지 않았다. 태연이 농장에 도착했다. 그는 민준을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다시 왔네. 아빠가 너 진짜 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태연의 말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민준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감지했다. 그날 밤, 태연은 민준을 따로 불러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 너랑 아빠 사이에 뭐야? 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준은 숨이 멎는 듯했다. 태연아. 무슨 말이야? 그는 말을 더듬었다. 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호가 이상한 소문 퍼뜨렸어. 너랑 아빠가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태연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줬을 뿐이야. 하지만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나 바보 아냐. 아빠가 너 볼 때 눈빛이 달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민준은 말을 잃었다. 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나 충격받았어.
하지만 너 내 친구고 아빠는 내 가족이야. 내가 너희 둘을 어떻게 미워해?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눈물이 났다. 그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태연아. 정말 미안해. 태연은 민준을 밀어내며 말했다. 미안할 거 없어. 그냥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태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부드러웠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다. 다음 날 민주는 혁수에게 태연과의 대화를 전했다. 혁수는 조용히 듣고 말했다. 태연은 좋은 애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받아줄 거야.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재호는 소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을 카페에서 사람들에게 민준과 혁수의 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민준은 혁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들은 재호를 찾아갔다. 재호는 그들을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민준 씨. 혁수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호야. 내가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알아. 그만해. 재호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제가 뭐려?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민주는 화가 치밀었지만 혁수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재호야.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마. 우리도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야. 혁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재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혁수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가 당당하면 세상도 우리를 받아들일 거야. 믿어. 민주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도시까지 퍼졌다. 민준과 혁수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민준은 마을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판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민준은 점점 더 숨이 막혔다. 혁수는 민준을 위로하려 했다. 민준아. 사람들의 말은 바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야. 하지만 민준은 그의 낙관적인 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그는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 마을에서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혁수는 민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럼 우리 함께 떠나자.
그가 말했다. 민주는 놀라서 혁수를 바라봤다. 떠나요. 어디로요?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든.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아. 민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연과 마을, 그리고 이곳에서의 추억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태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그는 혁수와 함께 태연을 찾아갔다. 태연은 마구간에서 말을 돌보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아. 나 아저씨랑 같이 지내고 싶어. 우리. 진지해. 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준아. 솔직히. 나 아직 다 받아들이진 못했어. 하지만 너 행복한 거면 나도 기뻐. 태연의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태연아. 정말 고마워. 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민준 잘 부탁해. 내가 아는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연아. 넌 내 자랑이야. 그날 밤. 민준과 혁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하고 싶어요.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누구나처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부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연. 그 카페 주인은 민준과 혁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 용기. 정말 멋져. 나도 응원할게.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민준과 혁수는 짐을 꾸려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잘할 수 있죠.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그들의 삶은 새로웠지만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대학을 다니며 혁수는 농장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정원 가꾸기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의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퍼졌다. 어떤 친구들은 그를 지지했지만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혁수의 곁에서 힘을 얻었다. 어느 날 민준은 은지와 카페에서 만났다.
은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 정말 달라졌어. 더 강해졌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혁수 아저씨 때문이야. 그날 밤, 민준과 혁수는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민준은 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저씨,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 민준은 그의 말을 믿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비판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판보다 강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민준과 혁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의 대학 동기들 중 일부는 그를 멀리했고, 익명의 메시지로 그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혁수는 그를 다독이며 말했다. 민준아, 세상은 늘 시끄러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그 소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은 혁수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는 동성애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혁수는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뻤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너 정말 강해졌어. 민준아, 나도 너한테 배워.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서울의 바쁜 삶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하지만 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했다. 태연은 민준과 혁수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민준은 태연에게 자주 연락하며 그와의 우정을 지키려 노력했다. 어느 날, 태연이 서울로 올라와 민준과 혁수를 찾아왔다. 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아빠, 잘 지내? 민준은 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응. 태연아, 우리 잘 지내? 너도. 괜찮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 좀 어색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한 거 보면 나도 기뻐. 혁수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태연아, 넌 내 자랑이야. 언제나. 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민준 잘 챙겨. 민준도. 아빠 잘 부탁해.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민준에게는 큰 의미였다. 태연이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었다. 그는 동성애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준비했다.
혁수는 그의 꿈을 응원하며 밤마다 민준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줬다. 민준의 에세이는 출판 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그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겼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해도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혁수는 민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해.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건 우리 함께 만든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과 소문은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민준과 혁수는 서로를 믿으며 그 모든 걸 이겨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 날, 민준은 혁수와 함께 경상도 농장으로 돌아갔다. 마을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지연은 그들을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희 이야기 책으로 읽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민준과 혁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재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준 씨, 제가 예전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재호 씨,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날 밤, 민준과 혁수는 농장의 들판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요. 혁수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도, 민준아. 영원히. 민준과 혁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울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갔다. 민준의 에세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다니며 정체성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사랑은 누구나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혁수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농장에서 배운 기술로 서울에서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을 키워갔다. 그들의 아파트 발코니는 작은 정원으로 변했고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꽃과 나무를 돌봤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태연은 점점 더 민준과 혁수를 받아들였다. 그는 가끔 서울로 올라와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솔직히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고 나도 많이 배웠어.
민주는 태현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는 태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태현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마을에서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다. 지연은 민준과 혁수를 응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은 점점 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재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민준과 혁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살게요. 민준과 혁수는 가끔 경상도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들판에서 말을 타며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민준은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그때 아저씨가 저를 말 타러 데려갔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혁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랐지. 하지만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비판과 소문을 이겨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두 번째 책을 준비하며 이번엔 혁수와의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했다. 그는 원고를 쓰며 혁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세상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혁수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네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난 이미 세상 모두를 가진 기분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야경 아래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시간이 흘렀다. 민준과 혁수는 나이 들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모든 걸 이겨냈다. 민준은 강연에서 말했다.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오는 행복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죠. 어느 가을날, 민준과 혁수는 경상도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들판에서 말을 타며 처음 만났던 그 황혼을 떠올렸다. 민준은 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까요? 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어디서든. 언제든. 너와 함께라면 영원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과 혁수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